넌 의사가 돼야 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수다를 좀 떨고 싶어서 분위기를 또 바꿨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 굉장히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막연한 미래사회, 이 미래사회에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살면 좋을 것 같나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을지 검색하고 탐색하고 메모하고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직업군, 선생님, 의사, 운동선수, 과학자, 이런 종류의 직업군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고학년으로 가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직업군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외에 1인 크리에이터, 또 급기야 백순대 건물주,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런데 꽤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직업군을 보는 시각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이 교육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진로 성숙도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지는 이 깊은 관심, 교육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이 진로 성숙도에도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초등 시기에는 부모님의 가치관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우리 부모님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든 강요에서 비롯되었든 아이들이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요가 된 꿈이라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요즘 아이들 중에서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꿈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지지 못한다면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게 없다 한다면 먼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먼저 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수평적인 관계의 대화여야 돼요. 지시적이고 일방적이고 뭔가 치조하는 듯한 그런 대화 말고요.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무엇을 할 때 너무 재미있는지, 또는 요즘 특별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선망의 대상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그런 분들의 삶도 하나의 꿈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책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요. 문학에서 공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멋있다든지, 또는 따라하고 싶다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 감동을 하고 희열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도 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어떤 데 특기가 있는지, 그게 특정 과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체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살 미래 사회에는 평균적으로 몇 가지의 직업을 가진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 우리 때는 한우물을 팔아,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직업군을 가지면 여기에 평생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인 삶의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는 평균적으로 6개에서 8개의 직업을 가지게 된대요. 엄청나죠?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군들이 사장이 되고, 또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또는 똑같은 직업 안에서도 가져야 되는 능력의 종류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할 때 한 가지에 굳이 몰입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만 찾아 놓는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아이가 뭔가 되고 싶은 큰 꿈이 있다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세워보고, 그 외의 가능성들도 많이 열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한다면 최대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내가 닮고자 하는 선망의 대상,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고 뭐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 하나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특히 예체능 계열, 이런 아이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가겠다, 이 한 길, 이 올곧은 길을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 길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부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몇 번의 실패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 길만 바라보고 오던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자처럼.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직업계로 본인이 좋아하는 적성을 그때 찾은 거겠죠. 그렇게 전향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 중2병 말고 대2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중2병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학교 2학년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의 성적과 그때쯤 되면 취업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취업이 잘 되는 특정학과 이런 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적성에 맞지 않아서 2학년쯤 되면 굉장히 이 진로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례는 실컷 하나의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에 큰 재미나 또는 적성을 느끼지 못하고 중도에 나오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앞으로는 더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바로 진로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이 탄력성은 마치 스프링처럼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 회복력을 말하잖아요. 또는 융통성의 의미, 이런 거랑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 때처럼 한 우물만 파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시대가 아이들에게 조만간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치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게 아니면 이걸로도 대체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상황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나의 목적이 변화됨에 따라서 스스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로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직업군을 보는 그런 시선,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관심이 기본 바탕이고요. 거기서 강요는 빼는 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본인들이 앞으로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꿈꾸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0대인 저도 아직 여전히 꿈꾸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고 싶은 게 아직까지 있어요. 뭔가 선생님이 되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꿈꾸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뭔가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충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좀 들었어도 계속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새로운 일에 많이 도전해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